낡은 불법 건물들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이 모습,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위험하지만 동시에 자급자족하던 마을 구룡성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디스토피아 주제로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마을인데요. 여기 구룡성체라는 공간을 이해하려면 간단히 역사 배경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00여 년 전이죠. 1800년대인데요.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남경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홍콩섬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제주도를 넘겨주고 그 건너편 부산 쪽에다가 군사기지를 세운 셈입니다. 이후 영국은 여기 구룡반도가 포함되어 있는 신계라는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구룡체성에 있던 구룡반도도 사실상 영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이 요새는 완전히 방치가 되게 되는데요. 더 이상 관리할 주체가 사라진 거죠.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 국공내전,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이 터지면서 대륙에서 도망쳐온 난민들이 이 구룡성체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일본이 홍콩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구룡체성을 철거를 하고 군용 비행장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그 유명한 카이탁 국제공항이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쟁이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게 되면서 영국은 괜히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 구룡성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거의 포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행정적, 법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치외법권이 된 거죠. 관리도 안 되고 세금도 없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는 당연히 범죄 조직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삼합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제 홍콩 대표 갱단들이 마약, 도박, 매춘 등의 범죄를 일삼게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갈 곳 없는 빈민들과 피난민들이 이곳에 계속 유입이 되면서 조직범죄의 도시에서 서민의 생존지로 점차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여기가 괴물 도시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계속 몰리고 늘어나는데 법이 없으니까 건물을 마음대로 개조하고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진으로 보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고층 건물이 다닥다닥하게 붙은 디스토피아 같은 도시가 만들어진 건데요. 게다가 옆에는 카이탁 공항 활주로가 있어서 이제 건물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런 유명한 장면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고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 와중에 건물을 계속 올리게 되었고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디스토피아의 상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마을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중개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소는 현재 홍콩 구룡시티에 있고요. 현재는 구룡성체 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면적은 26,000제곱미터, 약 8,00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이고요. 추정 거주 인원으로는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 밀도로 봤을 때 서울의 약 100배 정도 인구 밀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건물 수는 약 500채 이상이고요. 대부분 6층에서 14층 규모라고 합니다. 10층 이상 건물이 500채가 덩어리처럼 붙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폐율은 박살난 수준이고, 안쪽 방 같은 경우에는 채광이나 환기는 물론 화재에도 정말 취약할 것 같습니다. 주거 단위 수는 추정 약 9,000 가구라고 하니까요. 이걸 한 가구당 약 3, 4명씩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가 막 보급되던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 이제 철판이나 목재 등을 활용해서 무단 불법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주거 용도로도 사용을 했고요. 상가, 병원, 학교도 있었고요. 제조업소도 있었고요. 정말 다양하게 한 건물 안에 다 있었다고 합니다. 임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일 남쪽에 있는 건물 라인들이 제일 선호됐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간 중저층에 창 있는 물건들이요. 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높으면 힘들 것 같고요. 채광도 들어가야겠고 뭔가 환기도 되고, 이런 물건이 가장 인기 물건이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뭔가 깽단들이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없었겠죠. 수도 또한 외부에서 주민들이 운반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일부 급수관도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이제 불법으로 이제 배관을 나누고 공유했다고 합니다. 수질 오염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전기는 외부 전봇대에서 몰래 끌어왔고요. 추후 몇몇이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세대에 유료로 재판매하는 구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과부하나 누진, 화재 등이 많았다고 하고요. 정말 화재 발생했을 때는 대피로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데 계속 살았을까 보면은요, 당연히 비용이겠죠. 임대료가 매우 저렴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비해 규제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춘, 마약,
불법 등이 판을 쳤을 거고요. 그 와중에 주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부에 병의원도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제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구룡성체로 오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받는 진료비보다 훨씬 더 저렴했으니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전쟁 직후에 불법 거주자, 이민자, 난민 등 뭔가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몇 프로 정도가 나와야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고위험, 고수익 물건일 것 같습니다. 인구 밀집도도 최상이니까요. 공실률도 거의 없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반대로 리스크를 놓고 보면 주식이 청산당하는 것처럼 건물 철거 위험도 100%죠. 현재만 봐도 공원화가 되어 있고요. 물리적으로도 이제 화재, 붕괴, 위생 등의 이유로 기본적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지냈을까 싶습니다. 다니면 길도 자주 잃었을 테고 햇빛도 없었을 거고요. 무법지대다 보니까 정말 다니기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사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구룡성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지만 저는 여기가 개인적으로 공원화가 되지 않고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상징성 있는 곳으로 남겨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법 제도 안에서는 이런 건물을 사실상 지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테니까요. 이 구룡성체를 지금까지 살려뒀었다면 정말 상징성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